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과 국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계획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입틀막해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반국민적, 반역사적 폭거입니다. 특히 김홍일 방통위는 법원은 물론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또다시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백한 상권 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뭐라 하든 용산의 하명만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까? 위법한 행정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이번 의결도 당연히 원천 무효입니다. 아울러 불법과 탈법을 반복적으로 일삼고 있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수처는 국가기관인 방통위를 위법적으로 운영해온 두 사람에 대해 강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매사 언론 탐만하며 방송의 재갈을 물린다고 처참한 국정 실패와 정권의 무능이 가려질 리 없습니다. 보도지침 부활이라는 헛된 망상에 집착하면 할수록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임을 대통령은 명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윤석열 감독, 김홍일 주연의 방송장악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지난 주말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주 역시 전국적으로 큰 비가 예보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국민은 여름만 되면 수해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포항 지하주차장 사건, 신림 반지하 세모녀 비극, 오송 지하도 참사, 경북지역 산사태 등 숱한 인재가 반복됐던 탓입니다. 더구나 이런 끔찍한 일들을 겪고도 정부의 대처는 여전히 한심합니다. 장마철이 시작됐음에도 지하차도와 반지하 가구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아직도 태부적인 상태입니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그대로 방치하는 꼴 아닙니까?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끝판왕 같은 정권입니다. 내리는 비는 어쩔 수 없지만 예방 가능한 인재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정부는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정비에 속도를 내고 침수나 붕괴 위험 시설에 대한 대책도 철저히 수립하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도 주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울여 주십시오. 아울러 당 차원의 비상연락망 또한 총력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다시 심각한 경고동이 들어왔습니다. 정부가 경기 회복 흐름이 확대 중이라고 큰소리 치는 동안 생산과 소비, 투자가 10개월 만에 동반 감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역시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 추락이 더욱 가팔라질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더구나 부동산 PF 부실 문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줄폐업 위기, 외환 시장 불안정까지 경제 곳곳에 시한폭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정부는 장밋빛 환상만 설파하며 초부자들 세금 깎아줄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한가해도 너무 한가하고 무책임해도 너무 무책임한 작태 아닙니까? 어제 정부 여당이 영세 음식점 배달비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놨는데 이런 찔끔 대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내수 소비가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즉시 민생회복 지원금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장기 분할 상환도 서둘러야 합니다. 초부자 감세만 고집하다가 나라 국간을 거덜내고 민생 경제에 피멍을 들게 했던 지난 2년 동안의 폭주, 이제 멈출 때가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비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특단의 민생경제 회복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줄 것을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늘엔 오물풍선 떠있고 바다엔 핵 오염수 흐르고 저마다 누려야 할 권리가 오늘도 억압받는 곳. 뚜렷한 특권층이 있기에 갈수록 멍이 드는 국민들. 우리의 마음속의 분노가 끝없이 치밀어 오는 곳. 국회엔 탄핵 청원 곧 100만 명, 접속 불가 대기자 1만 명. 윤석열 검찰 독재 속에서 권력의 사유화가 이루어지는 곳. 국민은 대통령 탄핵 외치고 대통령은 총선 민심 짓밟고 인권과 민주주의 끝없이 추락하는 곳. 디올백 해외 순방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죄지어도 조사받지 않을 수 있고 최혜병 수사외압 덮을 수도 있어 처갓당 고속도로 변경도 할 수가 있어. 검찰 독재, 국정농단, 영원토록 추방하리라.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이 참으로 참혹합니다. 80년대 대한민국을 잠깐 가사를 바꿔봤습니다. 정치는 실종되어 거부권 행사만 남발하고 경제는 IMF 시절보다 더 어려워 못 살겠다 아우성입니다. 무지막지한 언론 탄압, 방송 장악이 자행되고 외교는 욕설 참사, 국격은 실추되고 안보는 안 보이는지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언제 국지전이라도 발발하는 건 아닌지 불안하고 제1야당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 건너편에서는 디올백 받아도 주가 조작 의혹 있어도 처갓당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사건에도 조사나 소환 조사는 없고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민심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부권 행사를 밥 먹듯이 하는 대통령의 막무가내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곧 100만 명을 돌파할 기세고 200만, 300만으로 이어질 기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도,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이태원 참사에 관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회고록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게 대통령 말 맞냐? 이게 나라냐? 사람으로서 어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는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사건, 김건희 디올 명품백 수수 사건, 동해 유전 개발 의혹 사건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 사람을 한순간 속일 수는 있어도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윤석열 정권의 거짓과 위선을 똑똑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눈을 속이고 국민의 귀를 가리고 국민을 억압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끝이 좋은 정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매에는 장사 없다고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과 정권의 한판 싸움에서 반드시 국민이 이길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합시다. 다음으로 고민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셀프 추천을 통해 인권위원장 자리에 앉겠다는 야욕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송두환 인권위원장의 후임으로 막말과 갑질로 인권위를 망가뜨리고 있는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이 이름을 올리려 해 인권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아국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비정부 기구인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NGO 네트워크는 차기 인권위원장을 선출할 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막말 인권위원으로 인권위의 위상이 추락하고 역할이 축소되는데 국제사회의 우려가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격 없는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은 사퇴에도 모자란 마당에 오히려 차기 인권위원장 자리를 노리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권위원장은 대통령실과 인권위,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추천위가 복수로 추천하는 후보를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입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복수의 후보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싶은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에서 막말 동지인 이충상 상임위원을 인권위목 후보추천위원을 선발할 심사위원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 나아가 후보추천위원회에도 이충상 상임위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통상 선임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국장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례도 무시한 것이고 인권위목 후보추천위원은 시민사회 인사들로만 구성해온 전례도 뒤엎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인권위목 후보추천위원을 선발할 심사위원회를 손아귀에 넣고 자신을 위원장 후보로 셀프 추천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셀프 추천을 위해 인권위 사무처에 압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이는 직권남용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이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는 물론 차기 인권위원장이 제대로 선출될 수 있도록 인권위법 개정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드디어 국회에 국민청원이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해달라고 하는 국민의 청원입니다. 국회에는 국민들이 청원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청원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청원 제도에 약 80만 명이 현재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여러분, 청원 한번 해보셨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청원을 하려면 우선 국회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 사이트에 자기 아이디를 넣고 비밀번호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찬반도 찾아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국회 사이트에 자기 아이디도 넣고 비밀번호도 넣고 그리고 탄핵창까지 요 청원창까지 또 찾아 들어가야 되는 아주 복잡한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감수하고 국민들이 청원 대열에 탄핵 입법 청원 대열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기 숫자는 1,500명입니다. 대기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입니다. 그 장에 들어가서 하려고 해도 대기 인원이 1,500명이니 1시간 30분 기다리십시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원을 한다는 거죠. 청원이 그냥 종이에 서명하는 청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청원에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대의원 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대의원이 150명이 모였습니다. 대의원분들 중에 청원 참여하신 분 있냐고 물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대의원들 거의 참여한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정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어떻게 더 늘어날지 모를 일입니다. 이것을 보고 대통령은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인가요?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소리나 띡띡 해대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청원은 또 급증했는가? 청원한 분의 이야기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입니다.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위기다. 그 중에서도 최수근 상병 관련한 수사 외압이 최고의 절정이다. 그리고 대통령 김건희 등 가족들의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진표 국회의장님의 회고록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시 이태원 참사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냈더니 이 사고가 특정 세력들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의 이야기에 의하면 MBC, KBS, JTBC 등이 그쪽으로 아이들을 오게끔 유도하는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다고도 합니다. 대통령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왜 대통령이 그렇게 이상민을 지키려고 했는지 이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럴 경우 이상민 장관이 억울해서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150명의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유가족은 평생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이상민의 억울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의 아픔과 사망을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진수희 전 장관의 이야기에 의하면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상민 경질하자는 보고서를 냈더니 이상민 경질이 아니라 여의도 연구소 원장이 경질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랍니까? 이게 대통령 맞습니까? 이렇게 그대로 둬야 합니까? 대통령은 이제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대통령의 말을 왜곡했다는 둥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날 무슨 말을 했는지 이야기하세요.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대통령이 나서서 이야기하고 수습하세요. 이 과정에 원희룡 국힘당 당대표 후보자가 김진표 의장을 향해서 폐륜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보세요. 그런 게 폐륜입니까? 김진표 의장은 정직하게 잘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냥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엉뚱한 소리만 해대고 여기에 아부하고 이것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이 이태원 참사를 숨기고 은폐하려고 하고 최수근 상병의 죽음을 숨기고 은폐하려고 하고 수사 외압하고 이런 게 국민에 대한 전체 폐륜 아닙니까?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를 두고 특정 세력이 음모를 기획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동남아 식당이 조금인 이태원은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MBC와 KBS, JTBC 등 좌파 언론들이 사고 2, 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다. 우발적 발생이 아닌 특정 세력이나 인사에 의한 범죄성 사건의 가능성을 의심으로 갖고 있다. 22년 12월 5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전 의장님이 나누신 대화를 메모한 내용이라고 공개되었습니다. 이 같은 대화가 있기 불과 한 달 전인 22년 11월 2일 김건희 여사 초대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었던 한 극우 유튜브는 이번 이태원 참사는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공작이라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경찰들 역시 좌파에 장악당했기에 고의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발언들이 나옵니다. 주요 발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 올라탔나 안 탔나 조사할 필요도 없다. 움직이는 현상만 보면 알 수 있다. 이태원 사건이 일어나고 징조를 보니 이미 벌써 준동이 시작됐다. 여기에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MBC다. MBC가 그날 거기 많이 참여하라고 방송했다. 이태원 사건의 지령이 내려온 건 기정사실인데 그 내용을 빨리 밝혀야 한다. 북한에서 직파한 간첩 또는 여기 잠복한 간첩으로 추리해 볼 수 있는 인물, 저런 데는 100번 공작할 수 있다. 이번에 경찰이 6시부터 10시 26분까지 11건의 신고를 받았는데 아무런 조처하지 않았다.
전부터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를 애청한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발언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해명해야 합니다. 김진표 회고록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감과 인지 능력조차 부재하고 심지어 폭력적이기까지 하다는 사실입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사고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슬프지 않고 사람이 아파도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이 국민유행, 국민밈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없더라도 최소한 죄책감은 가지시길 바랍니다. 검찰 수사가 초래한 비극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김만배 씨와 돈 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언론사 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수십 개월 가까이 관련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고인은 2020년 5월 주택 매입 자금 목적으로 금전을 거래했고 작년 1월에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올해 4월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6월에만 3번 조사하고 7월 초 4차 소환 통보까지 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 이후 18개월 가까이 끌었던 수사, 사건 발생 이후 약 4년 뒤에 이루어진 압수수색.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수사입니까? 정말로 검찰은 고인에 대해 형식적인 애도밖에 할 말이 없습니까? 검찰은 6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김만배와 신학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조우영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조사했고 수십 개월째 기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20년 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이 163명으로 사건 수 대비 비율로 따지면 검찰 사건의 자살자 비율은 경찰 사건의 13.5배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41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곳이 바로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더 이상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살인검찰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는 일이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전은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요새 음식 배달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3사를 통하지 않고는 어렵죠. 그런데 이 배달 플랫폼의 횡포로 안 그래도 힘든 자영업자들의 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 정부는 지난 30일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결국 배달 플랫폼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엉뚱한 방향이다. 배달 플랫폼을 손봐야 한다. 배달비 지원은 결국 한시적인 정책이다. 정부에서 배달비를 지원해주면 고객들의 거대 플랫폼 사용은 더욱 고착화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등에 업고 있는 쿠팡이츠에서 시작된 무료 배달 경쟁은 이들의 출혈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수수료 부담에 음식 가격을 올리거나 양을 줄이거나 질 낮은 재료를 사용하게 되고 결국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입니다. 라이더들은 낮은 단가의 배달료 책정으로 목숨을 건 위험한 질주를 강요받거나 배차 거부를 해서 배달 지연이 일상화된 상황입니다. 지난 6월 21일엔 자영업자들과 배달 라이더들이 함께 배달 플랫폼 갑질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요. 자영업자들과 라이더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손에 조금 있다고 해서 일을 멈추고 거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기에 여기에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까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것은 아니겠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배달료 지원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은 플랫폼사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과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입니다. 정부 여당은 꼼수로 배달 플랫폼 고착화에 일조하지 말고 거부권 행사를 생각하지 말고 플랫폼법과 노조법 2, 3조 우리 야당들과 함께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플랫폼의 시대입니다. 플랫폼을 지배하는 자가 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플랫폼의 키워드가 상생과 협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민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강민구입니다. 국민의힘 영남 의원들이 중앙무대에서는 새털처럼 가벼운 존재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에 영남 지역구 현역 의원 60명 중 도전자가 없습니다. 절대 다수의 영남당이 되었지만 정작 지도부에는 한 명도 없을 듯합니다. 더욱이 대구 경북 의원 25명은 이번에도 존재감이 없는 국회의원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1대와 22대에 이어 같은 현상의 지속입니다. 이런 연유는 1981년 11대 총선 이후 40년 넘게 일당 독점이 원인이고 TK가 받은 여러 성적표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특히 민생 경제가 심각하게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곳곳에 낙하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검사 시절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향응을 받아 징계받은 의원부터 수산업자에게 선물 받고도 법규 미비로 비켜나온 의원까지 그들만의 리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영남 의원들의 참으로 솜털처럼 가벼운 존재감은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본인들이 당의 헤게모니기를 가지고도 그 어떤 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민의힘은 영남 맹주들이 있었습니다. 이만섭, 김윤환, 박철원, 이기택, 김무성 등과 같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난 20대부터 영남 의원 중에 두각을 나타내는 의원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영남 국회의원은 동네 골목대장, 방구석의 여프란 말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내 감시가 소홀하고 언론의 광고 지원과 같은 통제로 보도의 편향성이 생겨 이런 흐름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의 열악한 환경은 이해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특정 신문의 황당한 일면 타이틀은 지역 국회의원의 현실 안주에 큰 역할과 지원을 합니다. 별 노력하지 않아도 큰 걱정 없이 국회의원 놀이만 하면 되기에 국민의힘 영남 의원, 그 중에도 TK 의원은 아마도 제일 편한 국회의원일 겁니다. 이는 영남과 대한민국으로서도 불행입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불행입니다. 그렇게 줄 세우기를 했지만 별 성과가 없고 지지율까지 나빠졌고 국회의원조차 무기력하니 정치력의 부재만 증명했을 뿐입니다. 그나마 당대표 하겠다는 분은 계속 영남을 오면서 민심 얻기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자신의 영달을 위해 편하게 부의장만 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최고위원 출마자가 한 명도 없는 영남권 국민의힘 의원의 아니란 존재는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영남 의원님, 특히 TK 의원님께 당부드립니다. 대통령실 이중대 역할만 자청하지 마시고 일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을 위해 공정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대표 직무대행께서 제271차 최고위원회의를 정의하시겠습니다. 최고위원회의를 정의합니다.